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오늘 저녁 2시간 또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해외 선물 전략도 점검을 해보시고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볼 이벤트는요, 21일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2주 전에 공개가 되는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주요 지표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좀 PMI 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각국의 PMI 지수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지수들도 잠시 후 김경영 PD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신세계 시청하시면서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될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자, 주말을 좀 잘 마치시고 이번 한 주간 좀 저희 신세계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함께합니다. 김경영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은입니다. 드디어 유럽의 슈퍼선데이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는 집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이 아웃라인을 봤을 때 이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어떤 일들이 지금 주말 동안 일어났는지 잠시 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경영 PD 활약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장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시작을 함께하는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워너비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저번 주도 그렇고 또 월요일인 듯 보입니다. 시장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은 싸우시다 한두 번 맞았다 해서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목숨 걸고 끝까지 너무 치열하게 싸우지 마시고요.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쌍꾼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조력자가 되드리고 오늘 또한 조력자로서 열심히 시장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은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비장한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해외 선물과 그리고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장 안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2시간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재 마스터님과 또 인사를 나눠봤고요. 오늘장 11시 1분 49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새해도 그리고 오늘 이 전까지 시장 어떻게 흘러갔을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보실까요? 지수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립니다. S&P 500 지수 먼저 보시면요. 2675.75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0.55%의 약보합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S&P 500 비교해서는 좀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죠. 6,783.75포인트로 0.38% 약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23달러를 회복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현재 구간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23155달러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0.13% 약보합권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고가는 1.23585달러까지 상승 국면에서 하락으로 전해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320달러 회복 이후에 초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322.2달러에서 0.11%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같은 자리 좀 움직임입니다. 어제장과 그리고 그 전일장도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아래 가격대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많았었던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61.97달러로 아쉽게도 62달러는 돌판을 하지를 못했고 현재 구간 61달러 초반대 가격대죠. 0.50% 빠진 61.1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구간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물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 선물 시세 오늘 4.39% 상승하면서 반등 이어갑니다. 일단 이전에 지난주에도 10,000달러 선에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장은 11,000달러 돌파 이후에 11,550달러까지 반등하면서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 500과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 반등을 좀 시도는 했습니다만 이전의 가격대보다 좀 빠지면서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61달러 초반대에서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1,320달러 초반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이런 종목들 움직임 가운데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외신 의견 또 김경영 PD 통해서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금 상품군 그리고 많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 무역전쟁 공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며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국면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강세론자마저도 무역전쟁은 떨어지는 칼날이다라는 뷰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좀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이번에는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과반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정치 불안정과 긴장이 연장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시티은행 쪽에서는 다시 미증시 쪽에 이제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증시의 오름세가 꺾일 것이라며 물가 상승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미국이 금리가 상승하면서도 통화 가치가 하락하며 신흥국화 될 우려가 있다라는 우려를 또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다시 무역전쟁 소식입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생겨나면서 ECB 회의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유로화 오늘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과 미국 관세 위협에 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탈리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이탈리아 총선 우파 연합이 최다 의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헝의회 그러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뜻이죠. 헝의회가 구성이 될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포퓰리즘과 극우당이 약진을 보였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소시에테 제네럴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ECB의 정상화가 위험할 정도로 느리다라며 양적 완화가 또다시 한번 연장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유로존의 2월 합성 PMI 확정치가
하회한다 발표가 됐습니다. 57.1로 예상치를 하회한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독일의 2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입니다. 55.3으로 예비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낮에 나왔던 우리 일본 BOJ의 소식입니다. 부총재 지명자가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금융시장이 구로다의 이런 출구 전략 시사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뷰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주말새 나온 뉴스와 현재 구간에 나온 뉴스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지표들 시청자분들께서 좀 간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좀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유로화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세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과 앞으로의 좀 있을 변동성에 대비해서 가격대가 좀 많이 움직인 상황이었고요. 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PMI 데이입니다. 일단 유로존 2월 합성 PMI 확정치는 예비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고요. 독일 쪽에서는 일단 예비치에 부합하는 PMI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BOJ 구로다 총리에 대한 발언이 엔화에 큰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부총재 지명자 역시나 물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은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가면서 지난주 구로다 총리와 좀 연장선상에서 같은 의견을 좀 보였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일본 쪽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금융시장 구로다 출구 전략 시사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함께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이슈 현재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좀 짚어봐야 할 이슈들 김경윤 PD 통해서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에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같은 자리에서 현재 구간 음봉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해서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FX입니다. 이탈리아 총선과 미국 관세 위협에 소폭 하락했다라는 유로FX 소식입니다. 현재 구간 음봉으로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다시 고점 높이지 못하고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3140달러선 거래되고 있는 유로FX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 증가와 그리고 달러 약세에 소폭 반등하는 움직임 저희가 이슈를 좀 꼽아봤는데요. 어제장, 전일장이 양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구간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61달러 초반대입니다. 저희 오프닝 때 가격대보다는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61.2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돌까지 세 번째 이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역시나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그리고 달러 하락했다는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1320달러 돌파 이후에는 쉽사리 또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에는 고가는 1328.9달러로 1330달러는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도 1322달러까지 밀리면서 0.13% 약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도 네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네 가지 이슈 좀 주요로 살펴드리겠고 그 밖에 종목들 변동성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죠. S&P 500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난주에 빠졌던 가격대에서 좀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는 듯 싶었습니다만 하지만 다시 이내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죠. 자, 국내 증시도 1% 넘는 급락을 이어갔고 유럽 쪽과 일본 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 더욱더 낙폭을 추가적으로 늘려가면서 2674.25포인트까지 S&P 500 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S&P 500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민 PD 다운이고요. 가운데 계신 마스터님 관망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뭐 국내 증시도 그렇고 선물 쪽도 그렇습니다만
네,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망을 들어주신 마스터님의 의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전략 먼저 좀 짜보고 싶습니다, 마스터님. 네, 말씀드릴까요? 네네. 자, 우선 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우선은 매수세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선 뭐 좀 그림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래 구간 하단부에서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은 이미 고점 부근을 향해서 이미 돌파 한번 이후에 눌림들이 크게 있었고요. 대신 S&P는 나스닥보다는 좀 더 약해 보인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래 하단부들 2650선들 여전히 지지력들 확보를 하고 있고요. 대신 오늘 얘네들이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눌림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유럽장 19시까지는 우선 뭐 20시까지 반등 매수로 줬었죠. 그 다음에 눌린 구간에 여전히 보합 채널 구간에 놓여 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선은 저가에서의 반등 기술적인 분석들이 약간씩 나와 있으나 여전히 저희는 달러 강세 여파를 보고 있고 여전히 저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달러가 지금 혼조세 양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노리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게 세진다면 지수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만 매수 배팅이 있다 한들 지속적으로 매수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눌림에서의 매수 배팅은 가능하고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아직은 중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점과 그 다음에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구간들 중심 라인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않고 밀리는 상태에서는 여전히 오늘 매수의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관망하고 눌림을 좀 더 기다렸다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뭐 눌림 매수 기조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놓여 있는 상태고 우선은 2670선들 지수들을 지키는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눌림 매수의 관점을 유럽장 후반부터 다시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더 관망하시고 추가적으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혼조세를 여전히 뛸 때 지수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지를 보시기 바라고요. 뭐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의 지수들 여전히 뭐 국내 선물 자체는 오늘 굉장히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항생 같은 경우는 계속 눌림에서 큰 매수폭 진폭을 줬던 것처럼 아직은 혼조세의 장세에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구심이 가는 그림들은 여전히 관망하시고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배팅을 더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달러가 강세가 여전히 크게 돌파하지 않은 시에는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들 아직 유효한 지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달러 인덱스 관련돼서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드렸고 눌림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매력적인 자리를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2670선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달러 인덱스가 좀 혼조세 보여질 때 지수에 대해서 향방도 함께 좀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눌림 매수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의견, 먼저 매매 전략 마스터님 의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혼조세 구간이다라는 이슈도 전달이 됐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90선을 지키고 있는 현재 구간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런 시작을 또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와 분석으로 나오고 있는지 김기훈 PD 일단은 다운의 의견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모두 지금 한 가지 이슈 때문에 이렇게 약세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고요.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입 철강에 25% 그리고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잠재적 공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 발언 이후에 보잉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항공기라든지 뭐 음료수 캔 같은 부분에 이런 이제 메탈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지만 또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체들의 이익은 반대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펀더멘털적인 우려도 함께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주말 동안에도
대해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윗을 해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여기 지금 보시면 미국이 거의 모든 무역 협정에서 지는 쪽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가 적국들이 몇 년간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해오게 내버려뒀다라고 굉장히 좀 억울한 어조로 지금 트위터를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또 남겼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 장벽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유럽의 이 자동차 기업들 주가 좀 동시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기관의 투자전략팀장의 인터뷰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보호주의 역사는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참고할 때 그는 글로벌 무역 전쟁 유도에서 좀 한 발짝 물러나는 대신에 오히려 이 전략을 좀 고수하면서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지금 국면이 좀 사라질 어떤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주의로 인해서 이런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보복적 성격의 무역 제재가 좀 급작스럽게 생겨날 경우에는 어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즉각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하락 리스크는 매우 광범위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섹터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발언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BOA 메릴린치 쪽에서는 시장은 여전히 최근 매도세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연준과 BOJ의 매파적 코멘트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좀 실방 매물이 출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BOA 쪽에서는 여전히 좀 강한 성장세 그리고 견조한 실적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호조세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PMI 지수 그리고 2월 ISM 비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렌달커스가 외국은행 규제에 대해서 발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지표 발표가 많고 또 발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경한 어조로 나온다면 증시 약세에 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EU 국가들은 미국 기업의 대규모 관세 장벽을 적용 중이다. 일단은 트럼프가 좀 강경한 발언을 냈지만 오히려 좀 추가적인 트윗으로는 이전에 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좀 약자였다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을 한 만큼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MI 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S&P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트럼프 발언으로 이런 보호무역주의 그 밖에 국가들과 좀 어떻게 좀 상황 대응하느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외신 쪽의 의견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흐름들과 외신 쪽의 분석과 의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좀 악영향 속에서 지수에 대해서 좀 다운 쪽에 외신 쪽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마스터님의 의견은 또 관망이셨습니다. 일단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현재 관점, 데일리 관점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큰 밴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점쳐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이 전에 가격대 안에서 좀 흐름을 예상을 해 보신다면은 큰 흐름을 좀 밴드는 어떻게 좀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네네. 자, 우선은 그렇죠. 큰 기조는 우선은 매수로 좀 반등하는 애들은 매도로 끌고 내려가는 게 우선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S&P는 고점을 저번에 제가 나올 때 한번 말씀드린 게 S&P는 고점을 높이지 못할 가능성들이 높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려는 노력을 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그래서 계속 리딩할 때도 오히려 매수가 더 세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미 고점을 향해 가고 있죠. 저희는 나스닥 7,140선, 7,170선 그 구간들 추세 매도를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여전히 혼조세로 고점 채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은 핵심은 그거죠. 우선은 지금 S&P도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에서의 지속적으로 지지력들을 받쳐내고 2,530선에서 반등을 줬던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2,700선들 라인들이 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정확히 막아내고 있지는 않죠. 네. 일봉상에서의 저가 지지력들
얘네들은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를 띠던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이슈가 나지 않으면 아래 하단부에서는 지지력을 계속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지수는 크게 손을 많이 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뭐 눌림 매수 기조들 보인다. 분할 매수나 얘네들 고점 테스트하는 거 가능성을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고점 영역에서 한 번 더 시도하는 애들, 그 다음에 중심 자리들 2720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800선을 얘네들이 위에서 우리가 추세를 한번 볼 때 2800선은 무조건 간다 하고 계속적으로 배팅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기조로 해서 그 다음에 중심 2730선 맞고 매도를 한번 53선 맞고 매도를 드렸고요. 네.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 구간들은 굉장히 혼조세 양세인 거죠. 매도로 빠질 때 이 구간까지는 누군가가 분석해서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아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오버슈팅 자리에서 하단부 지지가 된 이후에는 저가를 낮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혼조세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확산 영역에 있는 영역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매수 배팅이 났을 때 롱포를 기다려서 매도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여기서 물론 아래 하단부에서는 매수를 끌고 가는 건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12월 달에 지지력들 여전히 이 두 구간에서 놓여있고 그 구간에는 3일 연속 일봉의 꼬리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눌림 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불편하다, 보기 불편하다 하시면 2690선 돌파가 어려워서 매도 관점이 보이신다 하시면 우선 놓치시더라도 고점 더 올라온 걸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가 2650선을 완전히 깨고 추세를 하단부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저가에서 쫓아가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무리스러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더 우리의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관점을 예측하기라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혼조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가격대와 유연한 전략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가격대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리스크에 좀 빠지지 않도록 이런 손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만 잘 참고하셔도 각각의 움직일 때 그 방향성에 따라서 잘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얘네들의 해외 선물 쪽에서 지수를 저는 좀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달러 인덱스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주 움직이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지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수 자체는 똑같이 달러의 영향이나 아니면 얘네들 뭐 기준에 삼아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S&P나 모든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한두 종목이 지수를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큰 바운더리 내에서 혼조세를 띌 때,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지고 방향성을 설정 못했을 때 지수는 오히려 더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 한마디로 큰 바운더리 내에서 큰 그림들, 글로벌 시장이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는 한두 종목이나 일부 종목들로 지수들은 크게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나 다른 여타 이슈들이 정확하게 목적을 두고 보지 않을 때는 오히려 큰 보합 바운더리일 때는 오히려 지수는 변동성만 심하고 방향성은 같지 않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그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더 위험할 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 오늘 한생 같은 경우만 보셔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S&P 500뿐만 아니라 지수에 대해서도 투자하실 때 주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팁을 얹어드렸으니까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죠. 유로 FX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로 FX 변동성이 꽤 나왔었던 장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은 다시 보합권까지 빠르게 올라오면서 1.23280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의 보합권 움직임인 상황인데요. 아래 꼬리를 일봉상으로 좀 잘려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빠르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 혼자 업이고요. 두 분이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요. 오프닝 때 비교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고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 유로에 대해서는 다운을 들어주셨네요.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은 네. 뭐 그렇죠. 저희가 보는 게 우선 달러 인덱스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이 구간들 여전히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조심해서는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저가를 한번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추세를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안착을 시도를 해서 92지수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희는 보겠다. 그래서 이 구간들 혼조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눌림에서 기다렸다 매수 배팅,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뭐 매도를 보고 뭐 이러는 매매를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우선 지금 추세를 한번 넘어가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뭐 1월 17일부터 지지력 받쳤던 구간들, 이 구간들 눌린 구간에서 지금 혼조세를 띄고 있죠.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이런 추세, 그 다음에 124600까지의 대응을 하겠지만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한번 눌림을 보겠다 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오늘 오전에 뭐 1.2340대 매도의 지속적인 매도,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직접적으로 엉덩이 붙여서 수익을 드리겠다 하고 다시 한번 이 구간들 매도를 드리고 네. 그 다음에 9시 반까지 익절을 잡고 올청을 하는 걸 마감 드리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오전 중에서는 얘네들 매도에 정확하게 이 구간들 목표 오차없이 설정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반등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라 그랬는데 사실 그게 잘 안 잡혀서 이 구간에서 매수는 정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매도를 쳐서 얘네들 정확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찍으러 확인하러 갔는데 1차, 그 다음에 2차. 그래서 오늘 한 400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들 또 네. 오기 전에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혼조세라고 보고요.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뭐 그 전에는 아무래도 혼조세 양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달러의 눌림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추세를 무너뜨린 다음에 지금 추세 저항을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돌파를 하더라도 윗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수 쫓아간 것보다는 유로를 매도로 맞고 싸울 생각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등 시 매도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명드렸다시피 얘네들도 오늘 이 구간들 틱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 시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맞고 저희가 매도를 계속적으로 봤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이 윗 구간은 우선은 뭐 한마디로 이 고가 근처에서는 매도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요. 잘못됐을 때 단가를 맞춘 싸움으로 여전히 매도 관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수익 나는 구조의 이 매매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 달러 강세 조정 이후에 이번 주 후반장에서 달러 강세가 여전히 돌파 상승으로 나오는지를 유의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 주 후반까지도 달러에 대한 상승, 반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유로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포지션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이 매도에 대한 포지션 좀 안정권에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가격대는 어떻게 보시나요? 반등이요? 네네. 어차피 얘네들은 이렇죠. 지금 매물대가 12360부터 12290대까지 보합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얘네들 매물대는 얘네들 중심 평단가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 구간대 지지되고 매수 배팅을 했다가 걔네들이 실패해서 흘러내린 구조입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얘네들은 이 구간들 맞고 싸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의 얘네들은 혼조세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로저항점에 혼조세 양상 띄었던 구간, 이 구간 혼조세 양상 띄었던 구간, 중심 자리들 평단가가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을 중심으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시작은 오늘 싸운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매도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익절을 하고 또 물량을 줄여서 다시 보고 있겠죠. 네. 단가는 1.23 70 위에다 맞출 생각을 하고 분할로 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없다 그러면 걔네들은 그 포지션들은 여전히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뭐 전문가나 같이 매매를 하고 계속 공감을 갖고 이렇게 싸우시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얘네들 수익을 내고 일부 홀딩하면서 그 다음에 분할 대응으로 단가 맞춘 싸움을 여전히 구사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시장이 움직인 건 추세가 난 게 미장,
혹은 지수가 발표되고 시황을 점지할 수 있는 수요일, 목요일 이후가 되겠죠. 네. 뭔가 지금 혼조세입니다. 22의 양적 완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지속할지 늦춰질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부터 그 다음에 무역전쟁, 그리고 금리 인상의 속도, 여전히 혼조세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달러 이슈를 갖고 있더라도 지수나 그 다음에 골드나 크루드 오일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달러 인덱스가 보합일 때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은 매물대를 맞고 싸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윗구간은 올라올지 모르는데 주력인 종목들 유로 달러를 이 보합 구간에서 놓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1.2370대 부근부터 다시 재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1.2370달러 부근에서 상단 매도적인 관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11시 3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김기용 PD도 같은 다운의 의견입니다. 네.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제가 슈퍼선데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3인당 쪽에서 이 메르켈과의 대연정에 찬성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때 좀 유로의 힘이 됐던 모습인데요.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 쪽의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다시금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총선 결과 뭐 지금까지 완전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좀 여론조사라든지 출구조사 같은 것들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헝의회 구성에 그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어서 반정부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탈리아 국채와 증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하락폭은 좀 제한적으로만 지금까지는 나타났다라는 분석이고요. 우선 오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 이탈리아 소식만 들려왔다면 지금보다 더 하락을 했어야 맞을 것인데 이 독일로부터의 소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상세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1년 전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리스크에 놓였을 때보다 유럽의 현재 이제 정치적 리스크에 좀 상당 부분 무뎌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 유럽의 이런 높은 강도의 불확실성이 맴돌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좀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이 유로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경기 지표들을 참고할 때 유로존의 경기 모멘텀이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로가 향후 좀 어느 정도 좀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ING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으며 독일 쪽에서의 결과로 인해서 그나마 달러 대비 유로의 더 큰 하락을 막아냈다고 본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 모멘텀이 현재 정체되어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2월의 고점이었던 1.25선에서 유로에 대한 차익 실현을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지표를 볼 때 유로 상승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좀 남아있다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로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은 여전히 기록적이라는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UBS 쪽에서는 궁극적으로 오늘 있었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로존의 우호적인 경기 환경을 고려할 때 시장은 이전보다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관대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과 각종 기관들의 의견도 굉장히 좀 차이가 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총선 결과, 그러니까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유로 FX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전히 하락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하락폭이 조금은 그래도 만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독일 쪽에서 대연정에 성공하면서라는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는 매수에 대한 그 포지션이 좀 기록적인 부분도 여전히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남아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현재 시간
6분 3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권 시세 어떻게 변화했을까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각들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먼저 S&P 500부터 보겠습니다. 초반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선물 지수보다는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32%까지 빠르게 회복하면서 2680선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2682.50포인트로 0.30%, 29%까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28%까지 좀 올라오면서 6,789.75포인트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과 동시에 지수에 대해서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속보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이 무역 전쟁의 시작일까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출발했다라는 속보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장에서는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 일단 선물 지수 쪽에서는 초반에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반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개장과 동시에 다시 좀 소폭 밀리고 있네요. 1.23195달러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오늘 1320달러가 좀 단단한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시 좀 빠지면서 1322달러에서 1320달러로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가격대고요. 0.24%까지 다시 한번 밀립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올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올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61달러 초반대에서 시작했던 크루드오일은 61.39달러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죠. 개장 이후에 0.10%까지 빠르게 가격대 올라오면서 61달러 초반대 지지가 강해 보이는 크루드올까지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이 됐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수 선물 쪽에서는 초반의 가격대보다는 좀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선재마스터님이 각 종목들에 대해서 좀 혼조세 의견을 좀 내주고 계시는데 그만큼 시장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개장 뉴스 김경윤 PD 통해서 먼저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3대 지수 모두 다우지수,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소폭씩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 넘게 지금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이런 트럼프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에서 가장 오늘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지난 금요일에도 좀 흐름이 안 좋았죠. 보잉 그리고 캐터필러가 계속해서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0.5% 하락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금융주와 산업주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3%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스트래터지스트들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장 약세가 지속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입장을 바꿔서 좀 유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자였죠.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했습니다. 이 스틸 그리고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어떤 경우에만 철회될 수 있냐 하면 이 나프타가 굉장히 좀 미국에게 유리하고 또 투명하게 개정이 될 경우에만 나는 이 관세 정책을 좀 철회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또 내면서 굉장히 또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멕시코를 타겟으로 해서 멕시코가 지금 좀 더 해야 할 일을 좀 해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좀 양보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하는 부분이죠. 이 증시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경우에도 이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전쟁 발발로 계속
계속해서 지수가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역시나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외에도 계속적으로 지수와 다른 종목군들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수 본장과 지수 선물과는 좀 다른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저희가 앞서서 지수와 유로 FX 두 가지 이슈를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종목들 간에서도 혼조세 또는 변동성이 꽤 좀 쉽사리 좀 진단을 할 수 없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는 또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는 또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인 만큼 이럴 때 마스터님은 또 어떤 대응 또는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런 장에서는 마스터님 자체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어떤 좀 네.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나요? 뭐 네. 저는 매매 자체가 거의 리딩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다음에 잔파동을 좀 더 많이 먹죠. 뭐 지금 크루드오일 한번 봐볼까요? 네네. 뭐 크루드오일도 오늘 얘네들 혼조세에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헷갈리는 구간들입니다. 오늘 제가 보는 게 계속적으로 설명한 게 저는 우선은 먼저 우리가 시나리오를 먼저 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 매수로 가서 여기서 돌리느냐 아래까지 와서 돌리느냐 이걸 본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전 중에는 얘네들 위에서 매도를 지속적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리딩하러 오기 전에 얘네들 추세 깨는 거 보자. 얘네들 지지력들 깨는 거 보자. 그래서 얘네들 배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까지 얼추 이제 빼먹고 뭐 이자를 잡고 보시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자를 됐겠죠. 뭐 걔네들도 뭐 3,40핍 정도 3,400달러 한 계약으로 그렇게 됐고요. 네. 지금 같은 구간은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61.4445까지 반등 구간들 여력들이 보여서 뭐 실제 뭐 지금 뭐 걔네들 건드렸었고 우선은 제가 큰 틀에서 보자면 61.70 그 다음에 60.8070 얘네들이 전체적인 바운더리다. 그 다음에 큰 흐름들은 62.50 그 다음에 63달러를 조만간에 확인하러 갈 거다. 아무래도 지수 때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력 매수는 60.80 61달러를 깨는 애들 시점부터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중요한 거는 62달러. 오전 중에는 얘네들 62달러까지 매도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얘가 10개를 들어왔거든요. 한마디로 저희가 본 게 매도에 매수에 매도에 혼조세인데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뭐 우선은 뭐 앉아서 제가 드린 거는 이거 매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인을 드려서 이제 회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빼드신 건데 우선 그렇다면 얘네들 지지력에서 제가 배팅할 때도 지금 방송 중에 제가 얘를 배팅했는데 61.45를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 바로 61.70을 가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는 찍기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량을 실어서 얘네들 빼먹고 나머지는 이자를 잡아놓고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신 얘네들을 못 먹을 수는 있죠. 중간에 이자를 돼버리면. 대신 가기 전에는 추가적인 반대 매매를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력은 61달러를 다 찍고 확인하는 애들이 나오면 주력으로 매수를 잡는다고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애매모호한 구간들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지금 구간들은 혼조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갈지 아니면 먼저 빠질지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잡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곡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급등락을 했을 때 보합 구간에서는 급등락을 하면 걔네들은 반등을 줍니다. 얘네들도 바로 방금 전에 여기서 저가를 급락으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시장이 보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요일 이후에는 매수를 크게 보든 매도를 크게 보든 한쪽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의 보합 구간에서는 반대 매매, 그 다음에 이자를 따라잡는 매매, 그 다음에 큰 흐름에서 저희가 빼먹고 나서 어중간할 때는 추가적인 좋은 자리가 반등을 해주면 재매도를 치겠지만 그 목표가 가기 전까지는 단타 하든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있는 그림들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경제 저희 같이 하시는 분도 금요일 날 저희가 알려드리고 교육시켜드린 대로 해서 모든 변곡점을 잡아내고 400틱을 드셨다고 합니다. 400틱입니다. 하루에. 그걸 하루에요? 얼마 되지 않는 시청자분이 같이 하시면서 제가 교육하는 걸 계속 돌려서 보신다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실제 사실이고요. 실화냐 물어보시면 실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도 이제 그분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저가나 고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간에 애매모호한 장에서는 단타 위주로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끌고 가는 때는 익절 잡고 추가로 째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7시부터 리딩을 하고 9시에 마감을 하고 이제 방송을 오기 위해서 오늘 매매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 수익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대에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눌림에서 이 자리에서 배팅해서 바로 돌파를 할지 아니면 쭉 내렸다가 갈지 그게 오전부터 계속 고민이다. 대신 매매 자리는 정확하게 드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등을 기다렸다가 8283을 찍을 것 같으니까 80에서 매도를 누르자 했는데 얘네들이 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설명을 했냐면 오늘 얘네들 추세 지지력을 나는 한번 깨야 된다고 본다, 얘네들을. 그리고 얘네들보다 더 윗자리들 아래 추세선에서도 얘네들도 깨야 된다고 본다, 나는. 크루드 오일 지금 설명한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를 깨야 될지 안 깨야 될지 모른다. 근데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마중 나가서 쳐도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큰 반등을 주지 않고 계속 막아내고 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뚫려는 의지가 있다면 반등을 크게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가에서 이번에는 마중 나가도 된다. 해서 얘네들 배팅해서 바로 얘를 먹은 거거든요. 급락을. 한마디로 이제 얘도 이제 보합장에서의 매매 패턴 정리를 하자면 보합 구간 급등락이 있을 때 쫓아가는 거 자제하라. 차라리 애매모호한 보합 구간은 반대 매매가 더 낫다. 짧은 손절에. 두 번째, 변곡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손절을 잡고 배팅을 들어가서 걔네들 익절 잡고 추가적인 그림을 보시라. 세 번째, 애매모호한 구간에서는 굳이 계속 길게 건드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보합인데 추세를 보다가 당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익절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좀 참으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좀 혼조세로 이어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각들 종목들 간에 좀 접근하시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예를 설명을 해 주시려고 현재 크루드의 혼조세 구간 좀 예를 들으셔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와 그리고 방금 전에 짚어주셨던 크루드오일의 전력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고민 상담과 각종 궁금한 질문들 소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